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여야가 6.3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260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최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신청자 27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미래산업 유치를 통해 강원 발전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12일 키스트 강릉 분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영동 지역이 가진 풍부한 전기와 수자원은 새로운 산업을 가동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며 세계 수준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연관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질 문제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도암댐 문제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것이 강원도 영동 지역의 발전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산업을 키우려면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틀림없는 사실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식수나 이런 어떤 감원 대책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과 영동권 AI 데이터 센터 특구 지정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가 부당 노동행위 당사자를 해임 또는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A 부장이 검찰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단 측에서 해당 부장에 대한 빠른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여전히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직위 해제와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고소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단에서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들이 자행되었다는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이와 함께 최근 사퇴한 이사장과 관련한 부당 노동행위 관련 정황 자료와 물증을 확보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처음으로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던 흰노루가 12일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야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3년 전과 비교해 몸집이 다소 커진 모습입니다. 전설 속의 영물로 여겨지는 흰노루는 삼국시대 유리왕의 일화에도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한라산에서 사람 눈에 처음 목격됐습니다. 흰노루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으로 기타 장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빈집 정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358억 원을 투입해 빈집 3,050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대상 빈집은 철거 후 공용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춰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원 도내 빈집은 2024년 말 기준 7,091호로 전국에서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목 현장에서 부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자 산림당국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나섰습니다. 영동 지역 구규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24년 부상 34건, 지난해 부상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이후 전국 산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건 중 5건이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에 따라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동형 통신장비 19대를 산하 구규림관리소에 도입하고 작업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밴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목 작업 재해 예방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7세에서 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 중 12명이 숨지고 1,804명이 다쳤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7에서 9세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키가 작아 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지기 쉽고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주의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체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스쿨존 제한 속도 준수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보호자 동행 없이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횡단 방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선군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정선군은 배우며 머무는 정선, 평생학습 런케이션을 주제로 6천만 원을 투입해 체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리랑과 토속 음식 등 지역 자산을 배우는 교육과 자연 속 휴식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학습 여행 매니저가 동행해 교육과 여행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관계 인구 형성과 정주 인구 확대 등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마치고 본격 개관했습니다.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북카페와 프로그램실, 동아리실과 음악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착공된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991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습니다. 춘천시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 위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물가 안정,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와 경로당 난방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 민생경제상황실을 신속히 가동하겠습니다. 기존의 물가 상황실을 민생경제상황실로 격상시키고 상황실장도 기존의 국장급에서 부시장으로 올려서 관련 부서가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요인이 160개 민생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이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부담은 결국 농민과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가장 크게 전달됩니다. 우선 지금의 고유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와 경로당 난방유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물류비도 이번 추경을 거쳐 6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유가 충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주유소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내 저가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게시하고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조회 방법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대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은 정책 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모든 걸 계약,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단위 선거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축제기간이라고 스스로들 명명을 하고 있어요.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에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 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란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유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 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낙동강을 따라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경남 양산 원동에서는 매화 향기와 봄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화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얀 꽃구름이 내려앉은 봄 정취 가득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철길옆 산자락이 팝콘처럼 터진 매화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속눈썹처럼 긴 꽃수술과 풍성한 꽃잎들. 청매화와 홍매화 사이로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봄을 맞은 양산 원동 매화밭입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매화향기 퍼지는 길목을 걸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중국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한국에서 몇 번 왔는데요. 근데 매화꽃을 일반 처음에 봐요. 그래서 엄청 이쁘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서 꽃도 보고 사진 찍고 여기 파천
떡볶이, 오뎅 이런 거 나 중국 부모님은 여기서 한번 먹어봐요. 이상 기온으로 예년보다 일찍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원동 매화축제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원동 매화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먹거리. 원동역 일대와 장터를 중심으로 매실과 딸기 등 특산물이 침샘을 자극합니다. 특히 청정 지하수로 키운 원동 미나리는 지금이 제철. 향긋한 미나리에 삼겹살을 곁들이면 봄철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원동 매화 축제를 한다 해서 부산에서 저희 아파트 동호회에서 왔습니다. 와서 오늘 등산도 하고 또 내려와서 원동 보니까 미나리 삼겹살 너무 좋습니다. 맛있네요. 파이팅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원동 매화를 즐기는 지점은 크게 두 곳. 원동역 아래쪽에 위치해 기온이 따뜻한 순면 일대는 이미 70% 넘게 매화가 피어 하얀 꽃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제의 둘째 주에는 만개한 꽃을 보고 청정한 숲이 둘러싼 쌍포매실 다목적 광장으로 이동해 둘레길을 걸으면 매화의 향연을 이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원동매화 축제는 대한민국의 봄을 한반도에서도 가장 먼저 또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원동에서 따뜻한 봄의 기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올봄 원동 매화축제에 많이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철길 옆으로 흐드러진 매화와 향긋한 봄 먹거리까지. 양산 원동의 봄이 하얀 꽃물결 속에서 봄날의 쉼표처럼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2005년 개봉에 8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팝콘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영화의 세트장이 강원도 평창에 남아 있는데요.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이곳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팝콘이 쏟아지는 환상적인 장면. 2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대표적인 명장면입니다. 한국전쟁 속에서도 순수함을 간직한 산골마을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 감성적인 OST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동막골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조차 쉽게 전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산골마을로 그려집니다. 이 영화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이 지금도 평창군 미탄면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해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촬영지가 최근 왕과 사는 남자 세트장으로 쓰여져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곳은 영월 광천골 촌장 엄흥도가 우연히 들르게 되는 이웃마을 노루골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긴 수염의 노인네가 우리 마을에 왔어. 실제로 영월 청량포에서 세트장까지는 차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최근 영화가 흥행하면서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그 잔치하는데 이제 유해준 씨가 여기가 그 대감이라 와갖고는 저기 뭐 기왕 와갖고 그렇게 돼갖고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갑죠, 좋죠, 보모.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해 이맘때쯤인 3월부터 4월까지 이곳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군이 기부 체납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 세트장은 드라마 폭군의 셰프, OTT 시리즈 킹덤2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도 꾸준히 활용돼 왔습니다. 평창군은 영화 흥행에 맞춰 20년 전 조성된 세트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근 청옥산 600마지기 일대에 샤스타데이지가 만개하는 5, 6월쯤 세트장을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 우리 동막골 세트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해서 동막골 세트장에 대한 정비와 또 편의시설 정비 등을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화 흥행을 계기로 20년 전 조성된 영화 세트장이 다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